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22일 오전이고요. 금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수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나 전주보다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여전히 일단 높은 수치이긴 하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부양책, 지난주에 나왔던 부양책에 일단 공화당의 반대에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통과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과연 얼마나 또 깎여가면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조금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텔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다음 주 이제 애플 실적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도 지금 다음 주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크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애플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었고요.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어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일단 아마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저녁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형태로 조금 눈치 보기가 나오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 만기일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밀린다 하던,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밀리는 그 크기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 하방 쪽은 하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긴 합니다. 다만 조금 찝찝한 것은 미국 쪽에서 이제 밸류 논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전에도 있었지만 조금씩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썩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어제 일단 이 부분을 올라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50포인트에 대한 지금 지지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수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가 인텔의 GPU 쪽 그 수주를 했다라는 미국 쪽 외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신뢰를 할 만한 언론사이기는 한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사측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놓고 보면 아직은 뉴스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반응이 좀 지금 현재 보면 좀 뜨뜻미지근한, 어제 시간 외나 오늘 시가 정도 수준까지만 지금 반영이 좀 됐고, 그 이후에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협력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면 조금 반응을 할 텐데,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정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처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냥 안전하게 난 삼성전자 해가지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좀 있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사실상 사상 처음이잖아요. 사상 처음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것도 사실 이거 역사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잠깐 보였던 그런 정도 상황,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잠깐 보일 수 있는 상황,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주글라 파동에 의해 가지고 본다면 10년 주기로 놓고 본다면 뭐 그렇게 얘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게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우리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에 뭐 3천억에 수주를 했다. 급등을 하죠. 2%, 1점 몇 프로.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도 9%, 10%막 이런 것들을 막 몇 번씩 보시고 나니까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원래 아주 큰 호재가 나왔을 때 한 2%, 3% 올라가면 정말 많이 가는 겁니다. 정말 많이 가는 겁니다. 그 정도 가는 거면. 이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아마 지금 정도 선부터는 조금씩은 이제 진정되는 흐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상승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쭉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조금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10만 원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루하루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뭐 한두 달, 뭐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제가 연말에 시장 전체 내년 상황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큰 틀 거기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보면 반기, 거기서 또 좀 좁히면은 1분기, 거기서 또 조금 더 좁히면은 이번 달,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안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글쎄요, 이게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기관이나 외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시 사줘야, 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4만 원대 초반에서 샀던 물량, 5만 원대 초반에서 샀던 물량들이 지금 외인 기관들 물량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그들이 수익 실현을 지금 뭐 50% 이상의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 종목을 또 들어가라라고 했었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한 뭔가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오늘 사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당장 이 큰 재료를 가지고 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내지는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또 결정된 바 없다 이러고 삼성에서 공식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삼성전자는 이제 정상적인 흐름의 모습으로 조금씩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당분간은 다음 주 한 주 초, 주 중반 정도까지는 요 근처에서 놀아주는 게 조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가게 되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치를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말씀을 조금 더 먼저 드렸는데요. 드린 김에 뭐 주봉까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주봉은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이거 다음 주는 이렇게 되면 못해도 이 캔들 몸통 요 안에서 놀 거고요. 못해도 요 안에서 놀 거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추가 반등도 가능한 그림이에요. 주봉상으로는. 다만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 초반에 움직이기보다는 주 중반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변수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FOMC 이 삼전에 이 주주 환원 정책 발표도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보다 더 큰 건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더 나올 거다. 그 방향성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FOMC는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은 FOMC일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오늘 일단 이런 그림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후 또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거나 또는 이 3150포인트를 내주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못 달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조금 요 근처에서 쉬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요렇게 마감이 되면 다음 주 요렇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한번 가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중요하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만 끝나준다면 윗꼬리 살짝 좀 달아주면 좋겠고요. 요렇게만 끝나준다면 다음 주 또 상승 가능하다. 요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요거 달고 조금 가다가 결국은 넘어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그 자리를 맞고 지금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쏠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반도체 섹터들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약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제까지의 중소형주의 확산세는 지금 조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지금 아닌 거죠.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인 거죠. 요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코스닥 쪽도 오늘 다시 끄집어 올리는 그림 나올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하면 다음 주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갔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도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요 연장선상 놓고 봤었을 때 다음 주 중에는 요거 부딪히고 하다가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겠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하단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윤곽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얘들이 먼저 가잖아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뭐 끌려가고 있는 상황, 수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게 눌렀던 것들이 투심을 상당히 조금 많이 약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다시 한번 누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섹터들, 일부 테마들만 지금 움직이지 전체적으로 수급들이 확 같이 따라 들어오는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투심이 아직은 조금 약해져서 그런데 지수가 조금은 안정을 좀 찾아줘야 이 중소형주들로의 수급 확산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HLB를 보기 전에 오늘 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잠깐 한번 보면요.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상황 상당히 좋고요. 여행 섹터들, 게임 섹터들,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뭐 이런 섹터들, 철강 아침에 좀 좋았는데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요. 네이버, 삼성 SDI, 두산 퓨얼셀, LG전자, 카카오, 녹십자, NC소프트 정도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전자, LG화학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키스트, 컴투스, 이게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컴투스, 시젠, 녹십자 랩셀, 유진테크, 유니셈, 에코프로비엠, 퍼러비스, 에코프로바이오, 에스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한양 ENG, 포스코 ICT, BH, YMT, 웹젠, 테스나, 휴젤, 데아TI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는 우리의 또 종목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별로 할 얘기가 없죠. 계속
이번 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상승도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 아닐 거고, 이 뭐 어제 음봉도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걸 깨고 내려갈 정도의 흐름은 아니니까, 지금은 뭐 이게 좀 기분 나쁘고 찝찝하죠. 지금 요렇게 내려오면 기분 나쁘고 찝찝한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깨고 내려갈 정도의 흐름이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거래량 줄이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 정도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차트를 만든다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만드는 구간이 있고요. 조금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차트를 만들기 위한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은 좀 후자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서 매매하시면서 조금 이제 이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처음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월봉은 뭐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림은. 요번 주까지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 주에 뭐 조금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 봐서는 월봉은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현재 분봉 같은 경우도 16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죠. 지금 10시 40분 정도 되는 상황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려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큰 물량이 아닙니다. 뭐 크게 신경 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일단은 좀 버티기 구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